자, 미적분 일단은 첫 내용이야. 수열의 극한. 자, 수열의 극한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함수의 극한, 수학2에서 배웠던 그것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해. 차이점이 아주 살짝은 있지. 그 살짝 차이 나는 것만 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사실상 많이 새롭지 않다. 실제로 나오는 개념이나 아니면 유형 문제들을 보다 보면은 이거 수학2에서 했던 건데 x가 무한대로 가는 대신 n이 무한대로 가는 거 아니야? 그냥 이 정도의 차이랑 그리고 조금의 차이는 있어. 일단 간단하게 이 정도로 얘기해 줄게. 수열이라는 거는 AN은 이라고 이렇게 일반항으로 정리해보면 이 우변이 어떤 n에 관한 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물론 상수만 있을 수도 있지만.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4n 더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써볼게. 자, 그러면 얘랑 함수랑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에 같은 관계식을 갖고 있는데 변수를 x로 취하는 함수, 즉 4x 더하기 2라고 써볼게. 자, 그러면 수열의 일반항이 y 역할을 한다고 해봐. 즉 fx 역할을 한다고 하면 얘랑 얘는 식은 똑같아. 근데 차이점이 뭐겠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함수의 x라는 변수는 실수를 넣을 수 있는 상태였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0, 마이너스 1, 2분의 1, 5, 6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고. 근데 수열의 이 항 번호를 알리는 n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첫째 항, 둘째 항 하다 보니까 무슨 수? 그치? 자연수만 넣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 중에 오히려 누가 더 영역이 넓은 거야. 그치? 함수가 더 넓은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극한을 이미 다뤘는데 함수의 극한으로 이제 모든 실수가 아닌 자연수로 제한되어 있는 대응관계, 자연수로 정의역이 제한된 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극한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이제 이런 차이가 있겠지? 실수는 특정 값수로 가거나 음의 무한대로 가거나 다 보낼 수 있었는데 이 자연수의 극한은 어떻게 될까? 자연수를 다루는 내용에서는 그치? 자연수를 다룰 때 극한은 n을 무한대로 보내보는 수밖에 없어. n을 한없이 키워보는 수밖에 없다고.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봐. 일단 음의 무한대 안 되는 거 이해가? 자, 저쪽 동네로 계속 가라는 게 이건 이미 음수인 얘기잖아. 그지? 항 번호가 어떻게 음수일 수가 있어?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신다 이거야. 자, 그럼 특정 상수로 가는 것도 생각을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 했듯이 어떤 수가 3으로 가요. 이게 어떤 개념이야? 걔가 3은 아닌 상태에서 3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거잖아. 근데 자연수라는 거는 1, 2, 3, 4 이렇게 진행되니까 3이 아닌 상태로 3에 가까이 가는 개념이 있어 없어? 이 사이에 수가 없잖아. 그럼 선생님 3보다 작으면 2 아닙니까? 그건 아니지. 3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낼 수가 없는 거야, 상수로는. 그럼 결론적으로 뭐다? 특정 상수로 가는 극한 없어? 음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양의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야. 해서 수열의 극한 하면은 아무 말이 없어도 무조건 그 극한은 앞에 리미트에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라는 말인 거야. 수열의 극한은 극한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즉 항 번호를 한없이 크게 했을 때 이 말이야. 그때 그 수열은 어디로 도달하냐 또는 발산하냐를 똑같이 수열의 극한에서 찾아보겠다 이거야. 자,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일반 항 a, n에 대해서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놈이 수렴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는 거고 그게 수렴한다면, 그게 알파에 수렴한다면 이와 같이 기호로 써주시고 그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에 수렴한다. 알파가 an의 극한값이다 라고 정의한다 이거야. 자, 그렇다면 당연히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n이 무한히 커지면은 한없이 커지기만 할 테니 발산하겠지. 그때 우리는 이렇게 특히나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를 말해버렸네. 한없이 커져서 발산하는 거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자, 이거는 얘가 여기에 수렴했다가 아니라 그저 한없이 커지고 있어요 라는 기호지.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자, 음의 무한대로 발산도 할 수 있겠지. 왜냐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항 앞에 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커지긴 커지는데 음수인 상태가 되니까 음의 무한대로 발산은 가능한 거야. 그지? n은 무조건 무한대로 가는 거고 여기까지 정리됐지? 자,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an의 극한값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야. 자, 그 다음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 함수의 극한에서는 그렇게 다루지 않았던 용어가 하나 더 나와. 물론 나한테 배웠던 학생 또는 배운 학생도 있을 거야 이런 표현을. 자, 진동이라고 하는데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수열을 생각해 보자 이거야. 자, 일반 항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
마이너스 1의 n제곱. 자, 어쨌든 간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실 때 이렇게 했다 이거야. 자, 그럼 이와 같은 수열의 극한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찾아봤더니 뭐 별거 있나? n의 숫자를 넣어서 관찰해 보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n에다가 1부터 넣어보자 이거야. 자, 그럼 n에 1을 넣었을 땐 얘는 얼마가 돼? 그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찍히겠지. 자, 근데 n에다가 2를 넣으면 이제 짝수 제곱이 됐으니까 1 이렇게 되신다 이거야. 자, 그럼 그 다음에 넣으면 홀수는 다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다시 짝수일 때는 왜 이렇게 안 써?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 극한값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선을 연결해서 한번 관찰해 보면 네가 여기서 1로 가셨다, 1로 가셨다, 1로 가셨다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진동한다 라고 표현하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산하는 걸 보고 진동 발산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크게 보면 그냥 다 발산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야, 다음 중 그냥 발산이 아니라 진동 발산하는 것은 뭐냐? 이건 우리 관심사가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되는 애들을 불러주는 이름이 따로 하나 있더라. 진동 발산한다 이런 거. 자, 두 개만 더 보자. 그럼 만약에 어떤 b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자, 이번에는 얘가, 자, 여기에 3 곱하기, 3 곱하기 하지 마. 그냥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자, 그럼 얘의 극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가실 때, 마이너스 2의 n제곱. 자, 너는 어떻게 될까? 자, 계산해보면 되지, 얘도. 자, 얘는 좀 값을 줄여가지고 표현을 할게. 자, 봐봐. 만약에 여기 1 정도 들어갔다고 해봐. 그럼 마이너스 2지. 자, 근데 이 정도로 그냥 찍을게.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2 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이제는 4가 됐지. 그럼 여기로 이렇게 올라왔다고. 자, 그 다음에 3 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찍히겠지. 그럼 그 다음에는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점들, 이 함수, 아니 수열의 극한값, 아니 수열 값의 진행 방향도 선으로 이어보면 얘는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얘도 그냥 진동하고 발산한다고 해줘. 얘는 점점 이렇게 움직일 거니 특정 값에 수렴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벌어지는 패턴도 진동한다, 진동 발산한다라고 불러주기는 했다 이거야. 자, 선생님 그러면 무조건 n제곱 걸려 있으면 다 발산입니까? 절대 아니지. 일단 극단적으로 여기 0이나 1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얼마야? 그치? 1 아니면 0 이렇게 되니까 같은 값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 수렴하겠지. 그리고 또 이런 것도 가능해. 자, 어떤 CN이라는 수열이 마이너스의 2분의 1의 n제곱이다. 자, 그럼 얘의 극한은 어떻게 될까? 자, 리미트의 n이 무한대로 가실 때 그놈의 극한값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잘 봐. 얘는 처음에 시작할 때 1 넣으면 값이 얼마야? 그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지. 자, 근데 크기는 안 맞지만, 자, 마이너스 2분의 1 이 정도로 잡아서 표시를 해줄게. 자, 그럼 그 다음에 2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젠 제곱을 하니까 플러스에 4분의 1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한 이 정도로 이렇게 오신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제곱을 하면 다시 마이너스인 상태로 누가 된다? 8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의 값의 변화를 살펴보면 너는 분명히 왔다 갔다 하고는 계셔. 분명히 왔다 갔다 하고는 계시지만 값의 크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그지? 줄어들고 있지.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어디에 도달하는 것처럼 보일까? 그지? X축인 0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0에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다 이거야. 자, 이와 같은 얘기를 나중에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더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어찌됐건 앞에서 한번 보여주고 간다. 자, 해서 진동 발산까지 얘기를 했고 이제 다음 내용으로 가보자. 자, 첫 번째 대표 유형이야.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시고 수렴하시면 극한값도 구해주세요 이거야. 자, 우리가 수학2에서 극한값 계산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다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걸 적용하면은 그냥 쭉쭉쭉 쉽게 갈 수 있을 거야. 근데 일단은 여기에선 그냥 값이 어떤 식으로 진행돼 나가는지, 항의 값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n의 수를 넣어보면서 관찰해서 결론에 이루겠다 이거야. 자, 왜냐면 이 다음이 바로 극한값 계산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굳이 여기서부터 그걸 다시 들춰내서 하지 말고 극한값 계산은 이 뒤에 내용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걸로 문제를 풀게. 자, 1번부터 살펴보자. 자, 얘가 항상 중괄호로 표현된 저 안에 있는 게 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 AN인 거지. 그러니까 저 n에 1부터 넣어보면 어떻게 된다? 1을 넣으면
1의 제곱분의 1. 그러니까 1 넣으면 그냥 1이야. 다음에 2 넣으면 이제 바로 4분의 1까지 줄어드는 거지. 자, 밑에다가 써야겠다. 자, 그럼 4분의 1 이렇게 된다 치자. 자, 3까지만 쓰고 결론을 예상해보자.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9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계속 수가 커지면 저 분모만 계속 커지고 있는 거니까 저 값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한없이 0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따라서 너는 0에 수렴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 이거야. 자, 2번.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수를 얼른 빨리 넣어봐. 자, 그러면 얘는 그냥 수를 써볼게. 2분의 처음에 1 넣으면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2분의 3, 그 다음에 3 넣으면 2분의 4, 그 다음에 2분의 5. 자, 결론은 뭐야? 분자는 계속 커지고 분모는 가만히 계시니 결국 이 수는 양의 무한대로 한없이 커지면서 발산할 것이다 라고 알 수 있겠지.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자, 3번도 수를 넣어보면 되는데, 자, 수를 1 넣어보면 3, 2 넣으면은 1,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지. 자, 여기 있는 n자리만 계속 커지니 이 음수값만 계속 커져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그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구나라고 찾을 수 있어. 자, 마지막으로 4번. 자, 4번 아까 전에 앞에서 선생님이 예를 든 거랑 비슷한데, 자, 1 넣으면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 2 넣으면은 4 이렇게 되고, 3 넣으면은 다시 마이너스 8, 4 넣으면은 16. 자, 이렇게 진행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라고? 그치? 값이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16 이렇게 되니까 결과론적으로 왔다 갔다 진동하면서 크기는 계속 커지니 뭐 하실 거다? 발산할 거다. 굳이 얘기해 주자면 너는 진동해서 발산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 이거야. 자,